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청교도 역사 11주차 강의 제5장 로마 카톨릭의 공격에 대한 불의였던 청교도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은 한마디로 영국과 에스파니아의 해상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무적 함대를 내세우고 전쟁을 일으켰던 스페인의 패배가 되어진 전쟁이죠. 그런데 이 장이 전체적으로 이 전쟁사를 기록할 만큼 청교도 역사의 공부에 중요한 비중을 두는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1세가 이끌었던 그 해군들은 한마디로 청교도주의들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영국 전쟁의 승리는 청교도주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전쟁사에 대해서 차근하게 살펴보면은 우선 스페인은 카를로스 5세 신성 로마 황제였던 카를로스 5세의 아들 필리페 2세가 스페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카를로스가 신성 로마 황제를 겸하고 스페인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구교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교도들에 대한 어떤 반란과 그리고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세력, 이슬람 세력이 또 신성 로마 황제였던 그 카를로스 5세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또 이 네덜란드 영토가 스페인 그런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다스리면서 많은 세금의 부담을 주었고, 특별히 신교도들에 대한 네덜란드의 신교도에 대한 탄압을 거세게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북부에서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큰 반란이 일어났고, 그것은 한마디로 네덜란드의 내전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군과 스페인과의 어떤 그런 국지전으로 치닫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와중 속에 이 스페인 왕 카를로스 5세는 너무 힘들었던 어떤 부담 때문에 아들 필리페 2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필리페 2세가 이제 스페인을 다스리면서 더 네덜란드의 신교도에 대한 박해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영국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국은 네덜란드를 도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엘리자베스가 네덜란드를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은 먼저 네덜란드와 하나의 조약이 있었습니다. 리서치 조약이라고 네덜란드에 일정한 자금을 제공해 준다는 것, 그런 협약도 있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스페인 국왕을 중심으로 당시의 교황과 여러 로마 카톨릭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엘리자베스 1세를 영국에서 몰아내려고 한 것이죠. 그 전쟁을 통해서. 왜냐하면 엘리자베스는 그래도 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을 그대로 안고 나가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황제들과 교황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엘리자베스를 이번 전쟁에서 완전히 끌어내고 영국을 다시 로마 카톨릭 국가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엘리자베스 1세가 알았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전쟁에서
영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 동맹이 결성이 됐는데, 영국을 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동맹을 결성하게 됐는데, 개신교의 건절을 목적으로 교황과 스페인 왕, 프랑스 왕, 그리고 소군주들이 동맹권을 형성해가지고 역사상 무적 함대를 건조했던 스페인. 그래서 무적 함대를 중심으로 영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당시 스페인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나라를 점령하고 사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적 함대를 내세우고 영국을 치러 나가는 그 기세는 참, 영국과 스페인의 전쟁은 한마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할 정도로 영국이 모든 것이 열세였습니다. 군함이라든지 또 병력이라든지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영국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과연 영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을 못했습니다. 무적 함대는 그 규모를 보면은 9,000명의 선원, 3,000명의 노젓는 노예, 그리고 21,855명의 병력, 그리고 3,165의 대포, 이런 그 무장을 한 그런 무적 함대의 군대였습니다. 자, 이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축출할 야심찬 사람들인데, 그 스페인 무적 함대의 정신적인 어떤 그 배경은 뭐냐면은, 엘리자베스 1세를 축출하려고 하는 그 정신적인 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가톨릭 예수의 신부들, 탁발 성녀들, 사제들, 이들이 전쟁에 있어서 어떤 그 배경으로 어떤 힘이 되어졌습니다. 자, 필리페 2세가 스페인 왕으로 즉위하게 됐을 때에 프로테스탄트 제국과 이슬람 세력과의 항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떤 처지였죠. 자, 그래서 아버지 카를로스 5세의 뒤를 이어서 필리페 2세가 그 스페인을 물려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이슬람 세력들의 침공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네덜란드의 신교도의 세력이 저 북부 쪽으로 큰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특별히 파르마의 공작을 파견하게 되고 거기서 대학살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네덜란드의 신교도들이 크게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내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영국은 사실상 네덜란드를 지원할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무적 함대를 내세운 스페인 군대가 자기를 축출하게 되는 그런 야심을 엘리자베스 1세가 알았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의 반란군을 협력하게 되고, 결국은 영국과 스페인의 전쟁으로 치닫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승리는 스페인의 것이라고 장담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많은 세력을 갖고 있는 이 스페인, 특별히 그 무적 함대의 규모를 볼 때에 영국은 상대가 되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 필리페 2세 스페인 왕이 영국의 메리 1세와 결혼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국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 메리 1세는 신교도들에 대한 너무나 큰 박해를 했고, 별명이 피의 메리다. 많은 신교도들을 죽였고 피를 흘리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선 메리 여왕과 필리페 2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굳게 서서 한마디로 그는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사명감이냐? 프로테스탄트를 척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메리 1세와 통했던 거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만 오래 살지는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만 어쨌든 이 필리피 2세는 신교도들에 대한 매우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제 그 신교도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전쟁이 일어난 배경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영국이 네덜란드의 독립을 돕고 그리고 에스파니아를 물친 여러 가지 양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사실 역사평으로 정치를 잘하는 여왕이다 이렇게 평가가 났습니다. 에스파니아의 배로부터 돈과 보물을 탈취하는 그런 해적들이 있었는데 영국의 해적들이 있었는데 사실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이 영국의 해적들이 굉장히 가시였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는 그런 영국의 해적들을 눈감아 주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 영국이 전쟁을 지휘하게 될 그 지휘자가 해적 출신인 바로 스페인의 어떤 영토에 침범하고 물건을 도적질했던 그 해적의 무리 속에 있었던 드레이크 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탁해 가지고 지휘관으로 삼고 무적 함대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내력을 보면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이제 양 군대가 발진이 되어지게 되면서 싸우게 되는데 무적 함대는 굉장히 그 범선이 큽니다. 군대의 군함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큰 군함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뭐냐면 그 기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큰 군함이 움직여지는데 요즘처럼 뭐 대단한 어떤 그 파워를 형성해 가지고 밀고 나가는 뭐 이런 속력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크고 무겁다 보니까 이게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기동성이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영국의 드레이크 경의 어떤 해상 전술은 바람을 등지고 적을 향해서 공격하면서 적의 후미를 치면서 후미를 쳐서 혼란스러움을 야기시키고 거기서 계속 대포를 쏘아대면서 적의 적선을 침몰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전술은 뭐냐면은 레파토 전술의 경험을 가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포를 계속적으로 적을 향해 쏘아대고 그리고 자기들의 배를 적선에 가까이 대면서 거기 배에 올라타서 육탄 공격을 해가지고 그 적들을 싹쓸이하는 그런 전술이었습니다. 자, 이 두 전술 사이에 과연 어떤 부분이 효력을 발생했을까? 이 드레이크 경이 지휘했던 후미를 쳐서 공격했던 그 전술이 주요를 하게 됩니다. 그 드레이크 경은 특별히 자그마한 배에 불을 붙여가지고 적의 그 중심부로 그 배를 이제 띄우는 거죠. 바람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붙인 배는 마치 그 큰 화력을 가진 무기처럼 돌진하게 되었고 그 적의 그 범선을 막 불태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혼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니아 그 군대는 포탄이 많고 많은 포문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난 화력으로 영국에 쏘아댑니다만은 그게 적중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바람과 바다의 일렁거림과 그래가지고 그 포탄이 다 소진되는 거죠. 그때 영국은 계속적으로 그 대포 활이 소진된 그 가운데서 영국은 계속적으로 기습 공격을 했고 특별히 바람이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 해군이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 영국 그 해군들은 이 바람을 프로테스탄트 바람이라 이렇게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병사의 어떤 주력 부대의 사람들이 청교도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교도주의의 승리를 배경으로 이 바람은 한마디로 프로테스탄트 바람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그 스페인 무적 함대 아르마다가 이제 공격을 해 들어와서 크게 패전을 하고 돌아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아르마다 그 무적 함대의 경험을 했던 스페인은 나중에는 더 그보다 더 큰 배를 만들게 되고, 영국은 자만으로 인해서 점점 더 해군력이 약해지게 되는 그런 배경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엘리자베스를 축출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이 동맹을 해가지고 공격을 했던 이 에스파니아와 영국의 전쟁에서는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청교도주의의 승리였다. 그 전쟁은 한마디로 청교도주의의 승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장에서 말하게 되는 에스파니아와 그리고 영국의 전쟁사, 아르마다 무적 함대를 내세운 스페인과 영국의 전쟁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